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을 하고 있다. 날개 없는 추락. 그런데 문제는 지지층까지 이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지지층까지라고 뽑아본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 지지층이 사실 30대, 40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주일 사이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해봤더니 일주일에 3.3%가 빠졌어요. 잘한다는 지지율. 그런데 문제는 30대에서는 6.9%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에서 다른 하락세보다 2배 이상이 더 많이 빠진 겁니다. 게다가 호남에서 4.9%가 빠졌어요. 호남마저 평균보다 지금 더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가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지층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박지원 민평당 의원이 30%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날개 없는 추락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쇼런님이 주식으로 따지면 가치 회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 그 고평가됐던 그 네. 거품 주식이 빠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네. 이제는 이제 이 매도를 해야 되는 네. 이른바 이제 데드크로스기 때문에 다들 이제 팔자로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식을 이제 살려고 했던 김정은이부터 이거는 이제 상폐될지도 몰라. 이제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이제 팔자로 매도로 주문을 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안영환 선수 얘기한 거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이렇게 넘어섰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른바 중도층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중도층이 빠진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스윙 보터라고 그러죠. 이 정치권에서.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늘 말하자면 결과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럼요. 중도층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정권을 잡기도 하고 정권을 내놓기도 합니다. 근데 중도층이 어마무시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점. 그래서 이제 중도층의 긍정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 12월 4일 날 아까 얼마 전에 한 거를 보면은 36.7%에서 부정이 60.3%.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이러면은 이미 끝났다고 봐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이 추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43% 정도 나왔는데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이른바 득표율이 41.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로 이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됐던 게 다 빠진 겁니다. 적당히 말하면 거품이 사라진 것이죠. 이제 사라진 거고 이제는 41.1%도 무너진다. 이제 국정을 하다 보면요, 또 지지층도 이반할 수밖에 없어요. 이반하는 또 정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대로 추세대로 간다면은 한 3%. 연말에 지금 좋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 초에도 좋은 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 다음 주 정도에는 40%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아까 이제 가치 회귀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단 국정 동력이 완전히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발 다 묶이는 말하자면은 식물 대통령으로 그 길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이제는 또 지지층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지몬미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창, 문창, 문빠 할 것 없이 결집을 하면서 굉장히 사회에서 전선이 아주 격렬하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이해찬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아직도 문 실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한테는 왜 이렇게 친절하냐. 알뜰한 당신이 이해찬 아니냐. 그 성질, 맞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당청하고의 갈등이 그동안에 수면 아래에 있는데 이게 여러분 수면 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청 간의 갈등이 네 길 네가 가고 내 길 내가 간다. 네 팔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든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또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이제 지지층들이 분열이 되는 겁니다. 당장 어디서부터 분열이 될 수 있냐면요. 여당 내에서 분열이 됩니다. 여당 내에서 지금 속된 말 여당도 짬뽕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정의당 수준의 그런 사고틀을 가진 극자적인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은 과거 뭐 관료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호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수적인데 들어온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고의 틀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
뭐 어느 신문 보면은 반대하는 여당 국회의원도 있어요. 사실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유재산권 문제가 맞물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유치원을 해서 그 문제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건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좌파적 사고방식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당내 이견이 도출되면 과거에는 이 이견이 묻힙니다. 왜? 네. 대통령의 권위와 지지율 때문에. 그러나 네. 이제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면은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극단적으로 대통령이 쭉 빠지면요. 당에서 반발을 시작합니다. 왜? 내년, 전내년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의 지지율 30%대다 하면은 대통령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당에서 대통령을 멀리 합니다. 이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문제는 가장 지지층이 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이제는 네.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왜? 본인들 정권 잡으면 대한민국이 곧 내일 바뀔 것처럼 정의가 뭐처럼 흐를 것처럼 물처럼 흐르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일자리가 생겼어요. 경제가 좋아졌어요. 뭐가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나빠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반을 더 가속한다. 그렇다면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 정권은. 그렇죠. 네. 식물 대통령 이제 네.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윤초롱초롱님이 스윙 보트냐 이러셨는데 BOAT가 아니라 보터, 그러니까 스윙,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네. 이 투표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 혼동할 수 있어요. 네, 보터입니다. 그 다음에 네. 지금 이렇게 쫙 올라오고 있는데 뭐 김하영님, 뭐 이해찬이 문재양한테 이갈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 이제 이 김 그 누구죠? 이름도 잊어버렸네. 누구? 그 저기 뭐 경제민주화자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갔다가 또 문재인한테 김강도 말고 그 김 저기 그 있잖아요. 이 민주당에서 공천 심사에 해가지고 이해찬 날렸던 저기 있다고 치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김종인. 김종인.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이해찬을 날렸는데 그 뒤에는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찬은 속으로 문재인에 대해서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를 보독보독 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뭘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뒷글이 있습니다. 뒷글이 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벌써 아까 중앙일보에 이제 속보 비슷하게 뜬 게 뭐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살던 구기동 빌라를 원래 이게 남편 거였다는데 네. 그게 다혜 씨한테 넘겨졌는데 다혜 씨가 이거를 다시 A 씨라는 오모 씨라는 사람한테 팔았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왜 팔았을까? 그리고 그 증여를 받고서 이렇게 금방 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 5,300만 원 정도 안 내기 위해서 일종의 누구를 내세웠다. 뭐 이런 상상도 이 세법상 가능하고요. 근데 이런 뉴스가 이제 뜨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막 김종인 답답해갖고 막 저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뉴스가 뜬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지지율이 이렇게 쫙 빠지면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 딸 할 것 없이. 또 문준용 씨에 대해서도 이 검찰에서 하는 걸 보면은 특혜 채용에 대해서 일리가 없다고 우리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검찰에서 조사서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터지겠죠? 네. 그 딸 부부는 저는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 큰 네. 사건이 터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감으로는 네. 아마 그 딸 부부 사이에 큰 사건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 않고선 딱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큰 사건이 터졌을. 둘이 또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예단할 수는 없지만. 난 그건 생각 못했네요. 전형적인 그런 거. 왜 또 사유가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그러네. 올 1월 달에. 뭔가 심상치 않네. 네, 그만두고 네. 집이 이전이 되고 팔고 하면은 뭐 자세히 저 모릅니다. 제가 그 기사만 볼 때 제 기자적 감으로 내부에 무슨 일이 터졌구나.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청와대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겠지요. 그런데 근데 네. 이게 또 이상한 게 말이죠. 이제 남편한테 이렇게 증여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이가 죽으면 남편한테 도로 가는데 이거를 오모 씨라는 사람한테 팔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현금화 시킨 거죠. 팔아서. 예.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 경우는 증여세는 이제 그 내지 증여세 이 문제도 있겠지만은 또 이 취득세 같은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 부부 사이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5억은 몇 천만 원짜리니까 증여세를 안 낸 거죠. 네. 안 내고 하면 이제 그러나 취득세, 네. 등기비는 내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걸 내면서까지 한 이유는 무슨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아주 사적인 문제 같고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좀 더 이거는 볼만 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하여튼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표정이 밝을 수밖에
바꿀 수가 없는데. 제 눈이 맞았죠. 네. 어떻게 인상이 이상하더라. 제가 이제 이게 게다가 남산에 지금- 돗자리 깔고 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골치 아프죠. 뭐 네. 경제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렇죠. 지지율 빠지죠. 한반도 무슨 운전자로 하지 운전자 무슨 운전입니까 지금 그 차에서 쫓겨났어요. 운전하려고 탁 탔는데 무면허라 해가지고 좀 쫓겨났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그 올려주셨잖아요. 네. 무면허다. 원래 그 장롱 면허였다. 지난번에 막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얘기도 있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하고의 관계가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굉장히 힘들 거다. 뭐 네. 30일 날 뭐 김정은이 헬기 타고 온다는 동 네. 막 만화 같은 얘기도 네. 나오긴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롱 앞에서도 뭐 제재 그 완화해 달라고 하다가 마크롱이 그냥 딱 두 손을 보면서 농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런 대접은 이렇게 환대는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판단력, 이해력도 문제지만 사실은 운전자라는 거는 중개자 역할인데 우리가 중매 서시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말빨이 좋아요. 막 안영한 뭐 전유옥 우리가 지금 한대에서 이렇게 있지만 걔네들 앞으로 그냥 크게 될 거야 하면서 막 네. 이렇게 막 거품 무는 사실 그거는 우리 성격상 참 힘든 네. 우리는 늘 한대 있을 네. 것 같은 그런 성격인데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은 이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력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네,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네. 인텔리전스 문제 있고 게다가 이제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이 열린 마음이 있으면은 모든 네.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종합하고 이제 이 능력이죠. 네. 특히 이제 한반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부족합니다. 한반도 현 상황을 80년대식의 사고틀을 가지고 재단하다 보면 자꾸 맞으면 제발 이 방송하면서 이 눈 좀 안 가리는 거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네. 정부 사람들이 요겁니다. 한눈으로 왼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중국 문제, 일본 문제까지 몽땅 왼눈으로 보기 때문에 바른 방향이 서질 않는 겁니다.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거리감이 없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100m 떨어진 것을 아니 50m밖에 안 떨어졌어. 이런 게 통합니까? 그렇죠. 마크롱이 누굽니까?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마크롱 볼 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게다가 이제 문제는 왜 지금 한눈으로- 저런 얘기를 해? 그런 그러니까 거죠. 한눈으로 네. 볼 뿐만 아니라 이걸 또 저걸 또 크게 보는 묘한 본인의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 네. 문제에 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과도하게 착하게 보고 과도하게 내 편이라고 보니까 김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편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텔리전스뿐만 아니라 본인 시각 자체가 또 본인 스스로를 규정한 능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